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매그넷고등학교 교사 박근혜입니다. 오늘은 한 초등학교에 나와 있는데요. 방과 후 학교 수업 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모신 한중국 박사님이십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방과 후 수업 중에 일어난 학교 안전 사고가 실제로 차지하는 비중은 체육 활동 중에 많이 일어나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학교 안전 사고 예방이라는 관점에서 방과 후 수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운동장 그리고 체육관 그리고 시간이 되면 교실까지 한번 둘러보도록 하시죠. 네, 그럼 저희 나와 있는 운동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마침 한창 방과 후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운동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혹시 안전사고 예방할 수 있는 요소가 없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방과 후 수업 중으로 이제 체육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운동 기구를 사용하게 되잖아요. 네. 기구는 이제 관리가 잘 안 돼 있으면 파손되기도 하고 또 불량이 나 있는 기구들도 있고 운동기구들도 있거든요. 그로 인한 사고들이 이제 예방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수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운동기구가 제대로 안전한지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골대라든지 이런 운동 체육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시설이 바닥에 잘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죠. 실제로 운동장 수업에 있어서 주로 이제 사고의 유형으로 보면 미끄러져 넘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자기 뛰다 보면 스피드를 이겨내지 못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운동장에는 항상 배수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 배수로 덮개가 있는데 운동장에는 이 모래가 항상 이 배수로 덮개 위에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공이로도 막 잡으러 뛰어오다가 이제 왼발을 디딘 것하고 오른발을 디딘 것하고 마찰력이 틀리게 되면 이제 미끄러져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을 집으로 오다가 이 경기에서 넘어지는 사고들이 아주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방과 후 수업 체육 활동 이전에 축구를 하든 구기 종목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사고의 유형들을 학생들한테 얘기해 주시면서 그런 공을 잡으러 다닐 때는 그런 걸 주의하면서 다니라고 사전 안전교육 지도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죠. 운동장에서도 살펴볼 게 굉장히 많네요. 예. 네, 여기는 운동장 앞쪽 스탠드에 나와 있는데요. 혹시 이곳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만한 요소들이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운동장에서 이루어지다 보면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스탠드에 아이들을 앉혀놓고서 이제 설명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이제 스탠드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스탠드 난간에 스탠드 이렇게 단 사이에 단 사이에 그 단차를 표시해 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네. 저기서는 아이들이 발을 헛디거나 이렇게 넘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한번 주의를 시킬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여기 여름이나 같은데 이제 운동장을 쓰게 되면 굉장히 아이들이 물을 많이 찾겠죠. 이 음수대가 여기 있는데 식수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여름에 막 물을 갖고 쓰게 되면 물이 튈 거예요. 그렇죠. 튀어서 보면 마침 또 여기 또 맨홀 덮개가 있는데 미끄러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견고하게 금속 재질로 해놨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아이들이 보통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걷질 않습니다. 뛰길 때 뛰어다니죠. 그렇죠. 그래서 더 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수업을 하기 전에 체육 수업 전에 이 아이들한테 위험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으니 좀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전 지도를 하고 수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지금 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체육관 말고도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는 강당처럼 사용하고 있기도 한데요. 여기서는 어떤 위험 요소들이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미세먼지나 아니면 더위나 이런 것들을 피해서 방과 후 수업들이 이제 체육관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일반적으로는 아이들이 이 통제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죠. 강당 위에 올라와서 막 놀기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아이들이 이제 농구도 그렇고 뭐 피구도 그렇고 뭘 공을 던지다 받다 보면은 그 코트란데 그 라인 바깥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넘어가서 넘어질 때 이런 강단 벽이나 이런 데 부딪히기도 하고 다른 구조물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에서 수업을 할 때에도 운동장 수업과 마찬가지로 그 체육활동 공간에서 주변에 아이들이 넘어졌을 때 부딪히거나 이럴 수 있는 구조물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가급적이면 그렇지 않은 공간에서 해야 될 거고 부득이 거기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아이들한테 주의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요즘 그 농구 골대를 이렇게 보시는 바처럼
벽에들 많이 이제 부착을 합니다. 아, 그러네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굉장히 잘 부착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보통 농구를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그 공을 던지고 나서 골대 밑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벽하고의 이격거리가 충분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또 완충 패드를 완충제를 붙여놨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하는데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벽에나 그 체육관의 기둥에 설치할 때 그 이격거리를 충분히 빼질 못해가지고 아이들이 공 던지면 열에 9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이 있어요. 네, 위험하네요. 특히 또 이동식 농구대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위에 앞부분에 이제 무게가 쏠려 있을 수 있습니다. 뒤에 그래서 네. 균형추가 무게를 잡아주는 추가 제대로 돼. 앞으로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겠어요. 예, 그래서 가끔은 그런 사고 사례들이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이동식 농구대에서 넘어지는 경우, 앞으로 넘어지는 경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그 운동장, 이제 체육관에는 보통 보게 되면 운동기구, 네. 공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관하는 창고가 들이 있습니다. 네. 운동기구 창고가 있는데 이 창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잠금 장치라고 그러죠. 네네. 우리 같은 경우에 보면 안에서도 그냥 아무나 잠글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교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학교 교칙을 위반하는 행위들 이런 부분들이 창고 안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선생님께서 좀 세심하게 네.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체육 활동 중에 재난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양쪽 모두 이제 비상탈출구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보면은 체육관에 문이 2개든 3개든 할 때 보면 2-3개는 잠가놓고 하나만 쓰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데 문이 3개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인원들이 과제가 났을 때 빠른 속도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은 3개 달아놓은 거거든, 2개 달아놓은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운동기구나 뭐 다른 매트나 이런 걸로 문을 가려놓지 않도록 그렇게 좀 관리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위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여기는 실제로 방과후 수업이 이루어지는 실습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한번 이동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기 문을 열고 닫을 때 손게임 방지는 또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 수업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학교 안전사고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네. 일하는 형태가. 교실 안에서든 복도에서든 화장실에서든 거의 모든 사고들이 유형의 사고들이 교실에서는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학교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실 수업 아니면 복도에서 이 보행 안전 그리고 화장실 이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이들한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의를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저쪽을 살펴보면은 재난 안내 대피로가 또 붙어 있는데요. 아, 예, 이거요. 지금 보시면 학교는 거의 모든 학교들 매 층마다 비상시 화재나 이런 지진 발생 시를 대비해서 비상 대피호흡을 다 부착해 놨거든요. 네네. 그래서 방과후 수업을 맡으시게 된 다음에 처음 이제 학교를 오시게 되게 되면은 내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교실 그 위치에서 비상시에 나는 화재나 이런 발생 시 어디로 아이들을 데리고 대피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꼭 저 비상 대피로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당장에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만은 학교는 매년 학교 안전 사고 예방에 대한 학교 계획이라는 걸 씁니다. 거기 네. 보게 되면 재난이 났을 때 어떤 형태의 재난 대응 체계가 갖춰져 있고 아이들이 크게 다치는 소위 말해서 학교 내 응급 의료 사고가 났을 때 학교가 어떻게 대응하고 절차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이 그 학교 안전 계획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수업으로 이제 강의를 맡게 되신다면은 재난 대응에 대한 재난 대피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학교 안전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학교로부터 또 받아서 비상시를 대비해서 그런 거를 사전에 숙지해 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일이 없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지만요. 그렇죠. 예.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좀 숙지하실 필요가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한종국 박사님과 함께 학교 구석구석을 살펴보면서 방과후 학교 수업 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요소와 또 개선점들을 찾아봤는데요. 저도 학교로 돌아가면 꼭 체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사님 오늘 어떠셨나요? 예. 아무래도 방과후 수업을 지도하시면서 아이들의 안전까지 다 챙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건강하게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조금 더 아이들의 안전 그리고 학교 안전 사고 예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아이들이 좀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학교 환경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네, 그럼 저희는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방과후 수업을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